100만 원 넣으면 한 달 뒤 200만 원 된다는 말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제안을 받고 전 재산을 날린 사람이 한국에만 수만 명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도 카톡 단체방, 인스타그램 광고, 지인 소개로 이런 사기가 퍼지고 있다는 거죠. 어제까지 웃으며 수익금 받았던 사람이 오늘 아침 갑자기 연락 두절되고 투자한 돈은 한 푼도 못 건지는 일이 매일 벌어지거든요. 버니 매도프라는 사람은 이 방식으로 무려 605억 달러를 숨겼습니다. 우리 돈 85조 원이에요. 오늘은 이 무서운 사기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폰지 사기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1920년대 미국 보스턴에 찰스 폰지라는 이탈리아 이민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투자자들에게 제안한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국제 우편 쿠폰을 이용한 투자로 45일 만에 50% 수익을 준다는 거였죠. 당시 은행 금리가 연 5%도 안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사람들은 폰지의 말을 믿고 돈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투자자들은 정말로 약속한 수익을 받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폰지는 단 한 번도 우편 쿠폰에 투자한 적이 없었거든요. 새로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준 거였죠. 그럼 폰지 사기는 정확히 어떻게 작동할까요? 쉬운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철수라는 사람이 가짜 투자 회사를 차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철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 달 만에 투자금 2배를 만들어 준다고 약속합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철수가 나만 믿어, 나도 이 방법으로 돈 벌었어 라고 하면서 자기 명품 시계랑 외제차 사진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혹하기 시작합니다. 5명이 각각 100만 원씩 투자해서 총 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철수는 이 돈을 실제로 투자하지 않고 명품 가방 사고 여행 다녀오는데 써버려요. 한 달이 지나면 투자자들한테 200만 원씩 돌려줘야 하는데 실제로 번 돈이 없으니까 지급할 돈이 없겠죠. 그래서 철수는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이번엔 12명한테 각각 100만 원씩 받아서 1200만 원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 새 돈으로 처음 5명에게 약속대로 200만 원씩 지급하고 남은 200만 원은 철수가 챙기는 겁니다. 처음 투자한 5명은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로 한 달 만에 돈이 2배가 됐으니까 완전 신나겠죠. 주변 친구들, 가족들한테 야, 여기 완전 대박이야. 나 진짜 한 달 만에 100만 원이 200만 원 됐어 라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도 나도 해볼래 라고 하면서 철수한테 돈을 맡기는 거죠.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철수의 투자 회사에 돈을 넣게 됩니다. 철수는 계속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한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시스템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만 돌아가거든요. 만약 어느 순간 새 투자자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기존 투자자들이 갑자기 나 돈 찾을래 라고 하면요. 철수는 실제로 돈을 불린 게 아니니까 모든 사람한테 돈을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지금까지 총 20명이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철수는 이들에게 총 4천만 원을 돌려줘야 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들어온 새 투자자들한테 받은 돈은 1200만 원밖에 없습니다. 2800만 원이 부족한 거죠. 모든 투자자가 동시에 환불을 요구하는 순간 철수는 돈이 없다는 게 들통납니다. 새로운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존 투자자한테 줄 돈이 없거든요. 결국 사기 구조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폰지 사기의 핵심이에요. 실제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역사상 가장 유명한 폰지 사기는 버니 매도프라는 사람이 벌인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난 사기를 쳤거든요. 무려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5조 원을 사기쳤어요. 수천 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죠. 매도프는 투자자들한테 연 10%에서 20% 정도의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한 달에 2배처럼 너무 과한 수익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당히 좋은 조건이라서 더 믿음직스러워 보였던 거죠. 게다가 매도프는 1990년대 초반에 나스닥 회장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금융계에서 엄청 유명하고 신뢰받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나스닥 회장까지 했던 사람이 사기를 치겠어 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돈을 맡겼죠. 매도프는 이렇게 자기 명성과 경력을 이용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무려 17년 동안이나 이 사기를 유지했어요. 17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죠. 그럼 17년이나 유지되던 사기가 왜 터졌을까요? 2008년에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대 투자 은행이 무너지면서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거든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투자했던 돈을 찾기 시작했어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내 돈은 일단 찾아놔야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투자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니까 매도프는 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매도프가 자기 아들들한테 진실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마크와 앤드류라는 두 아들에게 사실 나 폰지 사기를 쳤어. 실제로 투자한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털어놓은 거죠. 아들들은 완전히 충격받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존경받는 금융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으니까요. 결국 두 아들은 아버지를 연방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족보다 정의를 택한 거죠. 매도프는 체포됐고 재판에서 15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사실상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 이후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은퇴 자금을 전부 매도프한테 맡겼던 노인들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죠. 자선단체들도 큰 피해를 입었어요. 매도프를 믿고 기부금을 맡겼다가 전부 날린 겁니다. 이 사건은 금융 역사상 최악의 사기로 기록됐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경고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폰지 사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확실한 신호가 있거든요. 먼저 수익률이 너무 높으면 의심해야 합니다. 은행 금리가 연 3%에서 4%인데 누가 연 30%, 50% 수익을 보장한다면 그건 100% 사기예요. 돈을 그렇게 쉽게 불릴 수 있다면 은행이나 대기업이 진작 그 방법을 쓰고 있었겠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르는 게 정상이거든요. 두 번째 신호는 투자 방식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독자적인 투자 기법, 특별한 노하우, 비밀 전략 같은 애매한 말만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지 안 알려주는 거죠. 진짜 투자 회사라면 투자 대상이랑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상입니다. 숨길 게 있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히 어디에 투자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얼버무리거나 화제를 돌리면 그건 빨간불입니다. 세 번째는 주변 지인을 통한 소개입니다. 내 친구가 여기서 돈 벌었대. 우리 친척이 추천해줬어 같은 말을 믿으면 안 돼요. 폰지 사기는 특히 지인 네트워크를 타고 빠르게 퍼지거든요. 왜냐하면 초기 투자자들이 실제로 수익을 받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추천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도 사기인 줄 모르고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해서 가족이랑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돈을 빼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지금 빼면 손해야. 조금만 더 있으면 보너스 준다. 중도 해지하면 수수료가 크다 같은 이유로 환불을 어렵게 만들어요. 정상적인 투자라면 원할 때 자유롭게 돈을 빼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물론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손해보고 팔아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예 못 빼게 막거나 과도한 제약을 두는 건 명백히 수상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는 신호입니다. 한국에서 투자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해요. 등록 번호가 없거나 확인이 안 되는 회사는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등록된 금융회사 목록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투자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귀찮더라도 5분 투자해서 확인하는 게 평생 모은 돈 날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볼까요? 2019년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코인 투자 회사가 비트코인 투자하면 월 10% 수익 보장이라고 광고하면서 수천억 원을 모았어요. 사람들은 가상화폐 열풍을 타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죠. 처음 몇 달간은 정말로 약속한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투자자들이 기뻐하면서 주변에 소문내니까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비트코인 투자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던 거죠. 새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한테 수익을 주고 운영자들은 남은 돈으로 호화 생활을 했어요.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수천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세금을 빼서 투자했다가 집까지 잃었고 어떤 사람은 노후 자금을 전부 넣었다가 빈손이 됐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폰지 사기는 왜 계속 반복될까요? 사람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나만 몰래 돈 벌 수 있으면 좋겠다. 빨리 부자 되고 싶다는 마음을 사기꾼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 투자자들이 실제로 돈을 받으니까 이건 진짜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돈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다음 사람이 넣은 돈일 뿐이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기꾼들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2배 같은 노골적인 미끼를 썼다면 요즘은 연 12%에서 15% 안정적 수익 같은 그럴듯한 조건을 내세워요. 은행 금리보다는 높지만 너무 과하지 않아서 믿을만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화려한 사무실, 전문적인 웹사이트, 유명인 추천 같은 걸로 신뢰를 쌓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합법적인 회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즘은 SNS를 통한 투자 사기도 많아졌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나 이렇게 돈 벌었어 라고 하면서 명품, 외제차, 해외여행 사진 올리는 사람들 보셨죠? 그중 일부는 폰지 사기로 초기에 번 돈을 과시하면서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런 방식에 약하거든요. 저 사람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덜컥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단체 카톡방도 조심해야 합니다. 수익 인증, 투자 성공 후기 같은 게 올라오는 방 있잖아요. 그런 거 대부분 조작된 겁니다. 운영자가 여러 개 계정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저 진짜 100원 넣었는데 150만 원 됐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들이 실제 투자자가 아니라 사기꾼이 쓴 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다들 돈 버는데 나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해외 투자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국 주식, 동남아 개발 사업 같은 걸로 포장하는 거죠. 해외 투자는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사기치기 더 쉽거든요. 미국에 있는 건물에 투자하는 건데 수익률이 좋아요 라고 하면 일반인은 진짜로 그런 건물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해외 투자 제안을 받으면 2배로 조심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뭘까요? 먼저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를 이용하세요.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같은 곳들은 정부 감독을 받으니까 훨씬 안전합니다. 물론 이런 곳도 투자 손실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폰지 사기처럼 돈을 못 찾는 일은 없거든요. 예금자 보호도 되고 금융감독원에 미원 넣을 수도 있죠. 두 번째로 분산 투자하세요. 한 곳에 전 재산을 몰빵하면 안 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 곳에 나눠서 투자하면 한 곳이 망해도 전체 재산을 잃지는 않아요.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 같은 걸 적절히 섞어서 투자하는 게 안전합니다. 비율은 본인 나이랑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절대 한 곳에 몰아넣지 마세요. 세 번째는 공부하는 겁니다. 투자하기 전에 그 상품이 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세요. 이해 안 되는 건 투자하지 마세요. 워런 버핏이라는 세계적인 투자가도 이해 못하는 건 투자 안 한다고 했거든요. 누가 뭐라고 설명해줘도 본인이 이해 못하면 절대 돈 넣지 마세요. 공부할 시간 없으면 그냥 은행 예금 넣어두는 게 100배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심 버리세요. 빨리 부자 되려고 하면 사기 당하기 쉽습니다. 돈은 천천히 모으는 게 정상이에요. 한 달에 월급의 10%에서 20% 정도씩 꾸준히 저축하고 안전하게 투자하면 10년, 20년 후에는 큰 돈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부자 되려는 마음이 사기꾼들한테 딱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폰지 사기는 1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예요. 형태만 바뀔 뿐이죠. 예전에는 우편 쿠폰이었고 나중에는 부동산이었고 요즘은 가상화폐나 해외 투자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새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한테 수익 주는 구조죠. 이 본질만 이해하면 어떤 형태로 오든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세요.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르거든요. 누군가 무조건 돈 벌 수 있다, 위험 없다, 보장한다라고 하면 100% 거짓말입니다. 투자는 원래 위험한 거예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을 얻는 게 정상이죠. 위험 없이 높은 수익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의심하고 확인하고 공부하세요. 귀찮아도 금융감독원 사이트 들어가서 회사 등록 여부 확인하고 주변에 투자 전문가 있으면 물어보세요. 5분 투자해서 확인하는 게 평생 모은 돈 지키는 길입니다. 폰지 사기 이제 확실히 아셨죠? 절대 당하지 마시고 주변에 이상한 투자 권유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내용 알려주세요.